안양이 있단 말입니다. 안양이 있는데, 자,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안구에다가 평촌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허벌판에 아파트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걸 채워 넣었죠. 누가 채워 넣었어요, 이걸? 누가 채워 넣었어요, 이거? 이거 누가 들어왔냐, 이 말이지. 그죠? 그때 90년대 인구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었죠. 그죠? 누가 채워넣었냐, 대부분은 누가 채워넣느냐면, 누가 채워넣느냐면, 만안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 만안구 안양 1번가가 죽어버리니까 상권이. 이게. 그럼 여기가 살아나죠. 그때는 여기를 빼가지고 여기를 넣고 또 여기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여기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를 갖다 해버리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요. 공통적인 현상이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도심의 축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그죠? 안양의 도심의 축이 1번가에 있다가 동안구에, 만안구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버렸다? 동안구 쪽 옮겨버리고. 지방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방은 소멸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소멸. 지방 소멸. 경북 봉화. 제가 수업하면서 옛날에부터 봉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 매형이 봉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근데 옛날에 한 두세 번 제가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좋더라고. 산세도 좋고 너무 좋던데. 문제는 경북 봉화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일단 10만 원 안 되는 거 아시죠?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5만 명 정도. 자, 근데 5만 명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고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북 봉화군 무슨 마을에 갔어. 땡땡 마을. 땡땡 마을에 가니까 주택 수가 한 30개가 있습니다. 30호가 있어요. 여기에 30호가 주택이 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시골을 갖다가 제가 떠올리는 겁니다. 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30호가 있다 그러면 나이가 제일 젊은 분이 몇 살 정도 될까요? 추정 큰데. TV를 보면 나오잖아. 그죠. 70. 맞습니다. 70. 70이면 노인정 해가지고 저 경로당 해가지고 라면 끓여야 됩니다. 커피 타야 됩니다. 할머니도 화투 치다가 야, 물도 와이라 물도 와야 됩니다. 아이가. 맞죠? 자,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나, 10년. 10년 지나니까 10년 뒤를 보자니까, 10년 뒤를. 여러분, 10년 있다가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10년 뒤를 해서 마을에 제일 젊은 분이 80이 되네요. 그리고 인구가 3세대에서 15호로 줄었겠네. 그리고 15개는 폐가가 남아있겠네요. 20년 지나면 어찌 되는데? 없네요. 없네? 소멸.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냥 소설 쓰는 겁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입니다. 봉화만 그렇습니까? 봉화만 그럴까요? 서울은? 경기는 괜찮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요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경매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거는 괜찮아요. 10억짜리 물건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그죠? 8억에 받을 수 있어. 근데 나는 팔 거야. 1, 2년 있다가. 그럼 정말로 좋아. 근데 이걸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입지 분석을 안 하고 가면 폭망한다 이 말입니다. 폭망.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부자라 하더라도 수십억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땅을 10개, 5개, 3개, 4개를 살 수가 없잖아요. 한 개 사면 끝 아이가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묶여버렸어. 그럼 그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지 분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실 때 아파트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뭔가를 보실 때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런 것들은 경매에 안 나옵니다. 경매 그 자료에 1도 안 나옵니다. 1도 안 나오는데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면서 인구 변화. 부동산 결국 소비를 누가 하냐면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축들이 있고 그 축들이 개발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개발 사업은 할 겁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 어저께 뭐지 TV 보는데 태양이 없어진다더라고요. 태양이. 태양 나이가 있대요. 태양 나이가. 태양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126억 살이래요. 태양 나이가. 그 태양이 지금 몇 살 살았냐면 46억 살을 살았대요. 그래서 80억 년 뒤에는 태양이 없어진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이 살 때까지 계속 개발을 할 거다. 근데 문제는 옛날처럼 부동산 불패 시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을 사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시간 지나면 누구든지 돈을 벌었는데 그런 시절이 약간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공통된 생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개발을 축 들어갔다가 앞으로 띄우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옛날처럼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인구가 받쳐줘야 돼요. 인구가 받쳐주는데 현재 인구 구조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를 받쳐준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결혼하는 남녀한테 니네들 애 2명 낳아라 3명 낳아라 뭐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회 구조가 그죠? 애들을 낳아가지고 편안하게 키우고 그다음에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애들이 낳았을 때 행복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게 더 심화됩니다. 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니까 모든 걸 갖다가 애한테 투자를 해버리죠. 그죠? 옛날에는 뭐 형제가 몇 명입니까 보통? 제가 지금 형제가 6남매거든요. 저는요. 근데 옛날에 보면 뭐 한 4명, 5명까지는 다 되죠. 그러니까 애 하나 없어도 저희 6남매입니다. 한 명 없어도 몰라요. 아니 그렇잖아. 진짜 모릅니다. 왜냐면 방이 제 6남매거든요. 6남매? 그럼 식구 8명입니다. 그 방이 8개는 아니잖아. 방이 많아봐야 3개. 방이 많아봐야 3개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몇 명이냐면 3명, 4명씩 있다니까요. 한 명이 없어졌어.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 옛날에는 그래서 많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그냥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명이니까 올인하잖아요. 올인. 피아노, 미술 다 가르치잖아. 체육 오만 걸 다 가르치잖아. 올인을 해버리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등등이 출산율을 낮추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바뀔 거냐 안 바뀝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주택의 구조도 바뀌었죠. 옛날에는 식구수가 많았으니까 4인, 5인 가족들이 많았으니까 우리가 40평형대가 내지는 50평형대가 선호를 했다 그러면 인구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24평 내지는 84 이런 구조로 갖다가 선호하는 이유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런 것들이 불러온 하나의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 그 큰 틀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경이나 관리경이나 광역도시경 이런 것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내에 있으면 관심을 가지는 지역들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요. 시 게시판이 있죠.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검색어에 안양이다 그러면 안양시 기본계획,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시 기본계획 이렇게 치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컴퓨터 다운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안 봐야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귀찮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유튜버들이 요즘 활동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 안양시 기본계획이라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준다는 다 해줍니다. 도심 축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고 하는 등등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그냥 자료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싹 다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으니까 꼭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뭐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부동산을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 위에는요 뭐가 있냐면 발전축에 대한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라는 게 있거든요. 입지가 있는데 입지는 뭐 여러분들이 자 주거지역의 토지가 비쌉니까?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의 토지가 비쌉니까? 상업지역의 토지가 비쌉니까? 그렇죠. 상업지역이 비싸잖아요, 그죠? 상업지역이 왜 비쌉니까? 올릴 수 있었어. 건물을 올릴 수 있었어. 주거지역도 건물을 올립니다.
주거지역도 건물 올립니다.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토지 활용도가 좋지. 근데 공급은 작죠. 수요는 많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공급되는 토지 양은 작은데 상업지역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올려서 가격은 높게 책정되겠죠. 그죠? 하는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별로 내지는 용도지구별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 가치라든지 투자 내지는 부동산을 볼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미 그거는 가격에 이미 반영이 다 돼 있겠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녹지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주거지로 바뀔 것인지. 그죠? 만약에 관리지역이 있다 그러면 관리지역이 어떻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인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여러분들이 개발되기 10년 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다 허벌판이었죠. 용도지역상 뭐였겠습니까? 녹지지역이었겠죠. 녹지 내지는 계획관리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뭐로 바뀌고 상업지역으로, 일부는 주거지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그로 인해서 100배씩 폭등을 해버립니다. 물론 대부분의 개발 이익을 주택공사가 수용을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개발 이익을 가져가지는 못하는데 그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례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전부 다를 갖다가 위례 신도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부 다를 주택공사가 수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그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크죠. 여기. 재개발, 재건축도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보다도 더 투자 가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압니까?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어딜까요? 여기 단지가 있어. 재개발을 한대. 특히 아파트 단독주택이 있다가요. 3,000세대로 바뀐대요. 여기 있는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걸 매입해가지고 내지는 경매를 받아가지고 조합원이 돼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투자 가치가 더 좋은 거. 네? 인근지역. 길 건너. 맞습니다. 길 건너를 샀어. 상가를. 에이씨. 벽을 확 쳐버리네. 사람 못하는 게 벽을 쳐버리네. 길 건너를 샀어. 3층짜리. 건너목을 만들어주면서 주출입구를 만들어주네.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입지에 입지. 그러니까 여기에 경매물건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고 여기에 나왔을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충은 알 수 있는데 확실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아는 때가 있다, 없다? 있죠.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설계도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설계도면이 나오면 돼요.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때 출입구가 어딘지, 그 다음에 단지가 크면 출입구를 몇 개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차만 지나가는 출입구가 있고, 걸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차만 지나가는 출입구 옆에다가, 그렇지, 정비구역은 재개발은 그 주변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대. 라고 해가지고 차만 지나다니는데 출입구 옆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편의점 넣고 뭐 넣고 그림을 쫙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차만 지나가는 거예요, 차만. 사람은 절대로 안 걸어다니고 차만 지나다니는 거예요. 아니, 단지 보면 3층세대면 그런 단지 많지 않습니까? 사람 안 다니는 거 많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이상하고 차만 다니게. 차도 다니긴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면 바로 지하로 바로 내려가 버려. 지하로 바로 내려가 버리고 지상으로는 절대로 안 올라오고 뭐 그런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정비사업의 절차를 알아야 돼요. 절차. 이런 게 언제 나오는 때가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정비법 그 재개발 재건축 파트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입지, 그다음에 주변 상황,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시장의 변화는 제가 강의를 이렇게 지금 전체 큰 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세부적인 가지고 강의를 해도 이거 가지고 10일은 해야 됩니다. 10일은 해야 되는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여러분들 아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평촌이나 분당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특히 재건축, 평촌이라고 하는 신도시 재건축을 가지고 가능성보다는 그게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드러링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란 이야기죠. 저게가 재건축 될 거니까 뭘 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촌이나 분당의 시장은요 재건축보다는 저는 리모델링 쪽으로 개편 축이 한 향후 5년에서 10년 지금 하고 있지만은 5년 10년 뒤에는 축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촌에 1호의 첫 번째의 리모델링 단지가 나올 겁니다. 어디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목련이 지금 제일 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목련도 가다가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재건축 한다고 막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웃기네.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죠. 근데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평촌에서 첫 번째 리모델링 단지가 나오는 순간에 가가 이제 평촌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바뀔 겁니다. 평촌 랜드마크. 그러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재건축보다는 그게 사업성이 더 좋고 하다는 걸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경매를 하실 때 그런 리모델링 단지 선두권에 있는 단지의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보는 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내지는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 좀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물건만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용도 지역.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첫 시간 때 공인중개사를 공부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중개사를 공부하셔서 합격을 하셨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누구든지 아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알 거는 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런 것들 그 개념들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만 있는 게 아니죠.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린벨트 개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언제 많이 줄어드냐면 선거를 앞두고 많이 줄어듭니다. 그린벨트가 결국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것은 엄청난 개발 호재가 붙어버린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용도구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바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또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